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속담을 찾아서 진행자 이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박정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들은 보물창고에 가득 쌓인 보물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니 가치가 없지요. 쓰지 않는 보물은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속담도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해야 가치가 살아나게 된답니다. 써먹지 않는 우리말은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이야기 속으로 속담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귀신이 곡할 어르신인데요. 글쓴이는 임덕연님입니다. 이 속담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사용해서 익숙한 속담인데요. 어찌해서 이 속담이 생겨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다정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혼인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아이가 생기려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신할머니께서 정성으로 빌면 우리들에게도 귀여운 아이를 점지해 주실 거예요. 부인은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삼각산에 올라가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머니에게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께 비나이다. 저희에게 예쁘고 튼튼한 아이를 점지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삼신할머니에게 정성으로 빌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삼신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네 정성이 또 그 아이를 캐서 약초를 줄 테니 케어 먹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갈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만약 돌아보면 약효가 사라지느니라. 삼신할머니는 파란 실과 빨간 실을 한 손에 쥐고 흔들며 하얀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깜짝 놀라 잠이 깬 부인은 꿈속에서 본 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약초가 있었어요. 부인은 약초를 얼른 뽑아 먹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10달 뒤에 부인은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세월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얘야, 이제 너도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한다. 오늘부터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러나 서당을 3년씩이나 다녀도 아이는 제 이름 하나 변변히 쓸 줄 몰랐습니다. 날마다 활을 들고 산으로 들로 사냥만 다녔으니까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도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엿한 젊은이가 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 나이도 20살이 되었으니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 내 글솜씨가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데 어찌 과거를 보러 가겠다는 것이냐. 공부를 더 하도록 해라. 그러나 아들은 장수가 되는 무과시험을 치르겠다고 졸랐어요. 아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자 아버지는 집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과거 보러 갈 노잣돈과 화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과거에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해서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잘 다녀오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동구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걷던 젊은이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네. 어디서 하룻밤을 쉬어간담? 젊은이는 당황해서 산속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그때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기 집이 있구나. 저기 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다. 젊은이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향해 갔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집 앞에 도착한 젊은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한참 만에 키가 크고 예쁜 처녀가 나왔어요. 저는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 선비인데 날이 어두워 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묵어 갈 수 없을까요? 처녀는 젊은이를 훑어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이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젊은이는 처녀 뒤를 따라 들어가 집주인인 처녀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그만 날이 저물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서로 돕는 것이 도리지요. 누추하지만 편히 쉬다 가세요. 처녀 아버지는 젊은이를 보자마자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잘 깨어 사위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혼인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마땅한 청년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네가 저 젊은이를 잘 모셔라. 처녀 아버지는 일부러 딸에게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딸도 젊은이가 마음에 든 터라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저 계세요? 처녀는 젊은이가 있는 방문 밖에서 나직히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 문 밖에 새순물을 떠놓았습니다.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저녁상도 들고 왔습니다. 가난한 시골이라 반찬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러나 젊은이는 처녀와 아버지 대접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녁상을 물린 뒤 젊은이가 자리를 펴고 누우려 하는데 문 밖에서 처녀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주무시오? 아, 아닙니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좀 들어가도 되겠소? 젊은이는 급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처녀 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와 젊은이 앞에 앉았습니다. 올해 나이가 몇이시오? 20살입니다. 내 보기엔 아직 장가를 안 간 총각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만 과거에 급제하면 장가부터 들어서 늙으신 부모님께 그동안 못한 효도를 해야지요. 그래, 마음에 든 처녀라도 있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가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렇소. 나에게는 딸이 하나 있다오. 아, 아까 밥상을 들고 들어온 분 말씀이시군요. 그렇소. 그런데 혼인할 나이가 다 되었는데 신랑감을 쌓지 못했다오. 어렵겠지만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소? 오늘 처음 본 저를 어떻게 믿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는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처녀는 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며 아버지와 젊은이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아버지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처녀는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젊은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주무셔야 할 것 같아서 이불을 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머, 이건 활이네요. 누가 시험을 보러 가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불은 제가 펴지요. 아니에요. 제가 일부를 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두고 건너가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몹시 피곤해서 그만 쉬고 싶군요. 처녀는 더 있고 싶었으나 젊은이가 싫어하는 눈치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 사람들이 수상해. 잘못하면 붙잡혀서 과거도 못 보게 될지 몰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젊은이는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잠을 자다 목마를 때 마시라고 자리끼를 들고 처녀가 다시 들어왔어요. 젊은이는 처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호통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처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젊은이에게 분한 마음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못나 젊은이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무언가가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젊은이가 묵은 방의 문 앞에 처녀가 목을 메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녀의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좀 더 기다리지. 젊은이는 너무 놀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젊은이는 무가 시험 장소로 갔습니다. 시험은 활 5개, 5발을 관역에 모두 명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만만하게 활을 쏘았어요. 3발 모두 관역 한가운데 명중했습니다. 시험관과 구경꾼들이 젊은이 솜씨에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그런데 4발째 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해오릿바람이 휙 하고 불어와 화살이 중간에 꺾였습니다. 5번째 화살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3년 동안 과거를 볼 때마다 4발과 5발째는 해오릿바람이 불어와 방해를 하는 바람에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죽은 처녀의 귀신이 회방을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30살이 된 젊은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젊은이는 3번째 화살을 명중시키고 4번째 화살을 쏘려다가 너무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험인데 또 떨어지면 어쩌나. 그때 마침 시험장에 와 있던 임금님이 그 까닭을 묻자 젊은이는 처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긴 임금님은 젊은이가 지금까지 명중시킨 3발을 뽑고 다시 2발을 쏘게 했습니다. 젊은이가 2발을 다시 쏘니 2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아까 3발 명중시킨 것과 이번 2발을 합하니 5발을 명중시킨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온통해라. 내가 임금께 넘어가다니. 그러고는 처녀 귀신이 도망을 쳤습니다. 젊은이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했어요.
이때부터 신기한 깨를 내거나 감쪽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귀신이 고칼로릇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속담의 유래를 들어보니 속담의 뜻이 더 잘 이해가 되지요. 오늘 소개해드린 귀신이 고칼 노릇과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도 있어요. 귀신도 모른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있지요.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보물 같은 속담과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속담을 찾아서 코너의 진행자 박정영이었습니다. 진행자 이형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